네, 안녕하세요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네, 오늘은 2019년도 1월 3일. 네,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자, 2019년도에는 모두들 꼭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새해 첫 방송 이제 책 읽어주는 시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그 전에 제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. 이게 연말부터 이게 서울을 왔다 갔다 제주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심하게 이제 들려가지고요. 지금 목이 굉장히 잠겨 있어서 목소리가 좀 답답하고 제가 천천히 말하려고 하는데 이 코가 막혀서 숨이 막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호흡이 빨라져서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이번 연도 방송 좀 유익하고 깔끔하게 해보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. 자, 작년에는 이 캠피셔의 역발상 이 주식 투자 책을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 책을 진행을 할 건데요. 이 책은 당연히 뭐 저희 회원분들이라면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뭐 구독자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, 이 데이브 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?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9년도잖아요, 그쵸?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초에 이 기술적 분석 책 한 10가지를 한번 2018년도에 이제 회원분들한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드린 책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카페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뭐 제시 리버모의 주식 매매하는 법, 뭐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, 그렇죠? 박스 이론, 250만 불을 벌었다. 뭐 엘리어트 파동, 볼린저 밴드 투자, 그리고 뭐 경제적 해자, 뭐 일목균형표 굉장히 아유 죄송합니다. 자, 자 심리 투자 법칙 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그리고 쩐의 흐름을 타라 그리고 이제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뭐 이제 기술적 분석과 뭐 기본적 분석이 살짝 뭐 겹친 책도 이제 있죠. 그 중에 이제 데이브 랜드리의 이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대한 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이 데이브 랜드리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매를 해온 트레이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술적 분석에 대한 뭐 어떤 조언을 해주는 뉴스레터도 발행도 하고 좀 국제적인 큰 강연회에서 인기 있는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는 인물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을 대하는 이 본인만의 이 방법으로 한 20년 정도 동안 시장에서 성공을 누려왔던 아주 멋진 트레이더인데요. 주식시장에서 이 큰 추세가 이 나타나서 성장하는 것을 좀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굉장히 좀 매우 간단한 매매 원칙을 통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온 분이다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죠.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. 주식 투자의 어떤 매매 원칙,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원칙이 없거나 잘 모르는 투자자 모두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용도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원칙도 굉장히 심플합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한편에서는 이 책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이 방법으로만 심플하게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천을 한 번씩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. 이 책을 이제
가는데요. 1장부터 한 번씩 좀 보면은 이제 뭐 매매하는 방법, 뭐 차트에서 이제 뭐 바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이 제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,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좀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데이브 랜드리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좀 하고 있고, 그리고 어떤 시장의 격언들은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데이브 랜드리는 말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오해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요. 아이고. 기업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. 데이브 랜드리는 이것이 시장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.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죠.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브 랜드리가 뭐 적자 기업에 투자하고 뭐 급등주 단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오해 또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그 회사는 분기에 엄청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 공시가 됐고 뭐 기사도 발표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겠죠. 하지만 그렇게 좋은 공시가 발표되는 순간 그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면 이 여러분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, 이렇게 뭐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도 왜 이러냐, 이렇게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. 이 결과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은 해당 기업의 이번 분기 단기 어떤 순이익을 시원찮게 본 것이고 사실은 더 큰 순이익을 기대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던 것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요. 그 이야기들은 미리 분석을 해놔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기업의 재무제표는. 물론 어떤 기업이든 주가가 상승하려면 언젠가는 수익을 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.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은 자금 상태가 악화돼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언젠가는 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긴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좋은 기업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면 그 기업의 주가는 몇 달 혹은 몇 년씩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투자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 중에 어떤 종목은 최소한 그 기업의 주가가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뭐 최악인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기업 가치가 아주 좋은 회사의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서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. 그러는 동안 세계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생산하는 물건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경쟁 기업들이 또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가 대세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데이브 랜드리는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방금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한 이러한 진실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라고 분석을 해놨다면 이 회사가
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기술적 분석이나 뭐 아니면 세계 증시 그리고 경쟁 기업들까지 미리미리 분석을 해 놔야 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아니면 조금 더 그냥 더 심플하게 그래 기업 가치는 그래 한번 좀 무시해보고 기술적 분석의 어떤 추세, 심리를 읽어서 그 추세에서 수익을 보자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예가 나온 게 2008년도에 1월 22일 뭐 이제 애플 컴퓨터 애플로 한번 좀 보면 이 당시에 애플 CEO인 이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이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사상 최고치의 분기 실적 보고서로 인해 매우 흥분해 있다. 이것은 애플 역사상 최고의 단기 순이익입니다. 라는 것.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몇 주에 걸쳐서 완전히 결단이 나버렸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,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어떤 내용들만으로 주가가 그 당시에 바로 상승한다라는 것은 오해다. 라고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상승한다? 이것은 오해.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. 그러면 이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들을 많이 골라놓고, 그렇죠. 많이 골라놨다면 이 안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놈을 골라서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오해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해를 좀 보면은 이 저점에 사서 이 고점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오해와 어떤 자만, 그렇죠? 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데이브 랜드리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냥 가볍게 한번 좀 같이 보면은요.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오래된 격언인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라는 말을 이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. 여기서 문제는요. 그 누구도 이 저점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,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다 할지라도 그 낮은 가격대에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 사실은 2018년도 하락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번 더. 그렇죠. 그리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더. 이런 어떤 급락들. 그러니까 이 저점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자만이었던 것이고요. 2018년도 작년도 그랬고 뭐 2008년 어떤 이 서브프라임도 그랬죠.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이제 해들이 있습니다. 그런 해들이 있고 물론 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망가지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. 이게 10년 벌었다가 1년 만에도 이 10년 번 돈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의 실수에 큰일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데이브 린드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이 저점에서 주식을 사려는 것은 패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것. 앞으로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되겠지만 주식은 가장 좋은 것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저점에 살려고 어떤 자만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
가격대에 있는 가격대에 사서 이 회사가 좋은 추세를 형성하고 좋은 수급과 좋은 모양을 형성해서 더 비싼 가격까지 올라갈 어떤 신호들이 있다면 차라리 안전하게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거부감이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하거든요. 비싼데 왜 사냐? 당연히 싸게 사야지라는 것. 그래서 예전에 뭐 저퍼주,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뭐 하나를 사서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패 내지 아니면 계좌가 뭐 한 50% 정도 물려서 그냥 몇 년째 그냥 보유하다가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빼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매수와 매도 원칙을 정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라는 겁니다. 이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이 더 크다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데이브 랜드리뿐만 아니고요.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어봤다라고 하시는 성공한 트레이더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죠. 그러니까 물론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이 팔아서 성공한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. 당연히 계시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수익을 봤던 사람들의 통계치를 분석을 해보면 어, 이런 분들보다는 좀 비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팔았던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했던 분들이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애매하다면 내가 저점을 정확하게 찝어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 데이브 랜드리가 하는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이 책의 내용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시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. 그래서 내일부터도 뭐 시장에 대한 오해와 뭐 그리고 진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브 랜드리는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사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지 실전 사례와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같이 좀 오랫동안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2019년도 제가 좀 오래 쉬고 와서 며칠 쉬다 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횡설수설을 했나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좀 이해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정리를 잘 해서 네, 좋은 내용으로 한번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